자기야, 우리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아? 우리 만난 지도 벌써 5년이나 지났고, 원래 오빠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공무원 됐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너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적어도 전셋집 얻을 돈은 만들고 나서 프로포즈를 할게. 나는 괜찮은데, 내가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 모으면 그만이지. 꼭 다 갖춰진 상황에서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야. 내가 남자로서 자존심이 용납 못해. 지금까지 너가 내 뒷바라지 해준 건 정말 고맙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멋지게 청혼할게. 알겠어, 자기. 저랑 남자친구는 3살 차이입니다. 5년 전에 공무원 시험 공부 중이던 남자친구를 아는 오빠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 제가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를 하며 지금까지 만나오고 있었어요. 9급이었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 매년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험에 떨어지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4년간 낙방을 거듭하다가 결국 작년에 합격했고, 지금은 저희 지역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데이트 비용을 전부 부담했어요. 공부만 하는 고시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었고, 데이트 비용은 물론 남자친구 기죽지 말라고 가끔씩 주머니에 용돈도 꽂아주곤 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엄마가 하는 일을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진학할 때 이혼하셨고, 이혼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빠가 저와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엄마는 그 뒤로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고, 제가 19살 때 이모들의 도움을 받아 시장 한켠에 족발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쓰기에도 힘든 상황이라 엄마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엄마는 대학을 가라며 저를 말리셨지만 도저히 엄마 혼자 고생하게 두고 저 혼자 편안하게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들은 대학 들어가서 예쁘게 꾸미고 소개팅 다닐 때 저는 20살부터 시장 바닥에서 족발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손질해서 족발 삶고 썰어서 포장하는 모든 과정 중에 힘들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장사했어요. 덕분에 올해로 장사 10년 차가 된 지금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정도입니다. 자기야, 오늘 끝나고 우리 가게 들렀다가 가. 오빠 주려고 족발 하나 이쁜 놈으로 빼놨어. 가져가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저녁으로 먹어. 됐어. 나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손님한테 팔아. 아니야, 오빠 주려고 따로 빼놓은 거야. 오빠네 부모님도 족발 좋아하시잖아. 저번에 봤을 때 자주 드신다고 하던데? 자주 먹긴 뭘 자주 먹어. 우리 엄마 족발 안 좋아해. 아니 완전 싫어해. 나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장사나 열심히 해. 그리고 나 오늘 늦게 끝나고 퇴근하면 바로 회식이라서 너네 가게 못 들려. 나 기다리지 마.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잔소리 하기는. 아무튼 나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알겠어, 오빠. 열심히 해.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하면 저는 바로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야기는 안 했었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일하는 이모를 둘이나 뒀는데도 지금은 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재작년 한참 나라 전체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 시장에도 파리새끼 하나 지나다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엄마도 이렇게 가다가는 장사 접고 다른 걸 해야겠다고 하실 정도였고, 그때 제가 족발도 인터넷으로 팔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엄마를 설득해서 진공포장 기계도 구입하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오랜 단골 손님들에게 입소문이 나더니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좋게 내주셔서 지금은 꾸준하게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들어와요. 시장에 있는 식당 매출과 인터넷으로 팔리는 매출이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라서 엄마랑 저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족발을 삶아서 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덕분에 저희 모녀의 형편은 좋아졌고, 엄마 명의로 아파트 한 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제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었죠. 작년 제 명의로 아파트를 샀을 때 하필이면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괜히 지금 이야기했다가는 남자친구가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 숨기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말할 타이밍이 없어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그때 이야기하려고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 이야기만 꺼내려고 하면 남자친구는 대화를 피했고 최근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냉랭한 모습이 보였어요. 오빠, 이번 주 일요일에 내 차 타고 드라이브 갈까? 엄마가 나 일요일에 오빠랑 시간 좀 보내라면서 쉬라고 하셔서. 너 차 타고? 그거 너네 족발 가게 이름 써져 있잖아. 그걸 창피해서 어떻게 타고 놀러 가냐? 그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그냥 영화나 볼까? 요즘에 뭐 재미있는 거 있나? 이번 주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나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많이 피곤해? 어디 아픈 곳은 없어? 그럼 잠깐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내가 오빠 기운나게 소고기라도 사줄게. 아니, 내가 옛날처럼 돈도 없는 고시생인 줄 알아? 너한테 왜 소고기를 얻어먹어? 나 그냥 주말 내내 집에서 쉰다고. 밀린 잠이나 자고 TV나 볼 거야. 너도 평소에 맨날 가게에서 일만 하지 말고 쉬는 날에 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 알겠어. 그럼 다음에 보자. 오빠 푹 쉬어. 사실 남자친구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저를 대놓고 부담스러워하며 밀어내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큰 충격이었고 남자친구의 달라진 모습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5년 동안 만났던 정 때문에 미련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고 언젠가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에는 헤어지자는 소리를 먼저 하더라고요. 유미야, 나 도저히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 정도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 두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 돈도 많이 벌어서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나 봐. 이러다 언제 돈 모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하겠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만난 시간이 얼만데 오빠는 왜 항상 돈 이야기만 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너랑 나랑 결혼하면 둘 다 불행해져. 나야 그렇다 치고 너는 결혼하고 나면 홀어머니를 어떻게 하게? 돈도 없는데 모시고 살기라도 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가 왜 우리 엄마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결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나는 나랑 비슷한 조건의 여자를 찾을 테니까 너도 너랑 비슷한 남자를 찾아봐. 오빠 여자 생겼어? 그런 이야기가 지금 왜 나와? 여자 생겼구나? 너랑 같이 일하는 여자니? 그런 여자 만나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내가 여자로 안 보여. 아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사람이 끼리끼리 맞는 사람이 있는 거야. 솔직히 너랑 결혼했다간 꼼짝없이 몇 년 뒤에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사냐? 알겠어. 더는 오빠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 이야기야. 너도 너랑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찾아. 그렇게 한순간에 저희는 헤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난 3월에 마을 금고에 다니는 여자랑 저 몰래 소개팅을 했었더라고요. 저랑은 데이트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면서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고 이제는 아예 그쪽으로 갈아탈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몇 달 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렴풋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긴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큰 충격과 슬픔보다는 배신감에 화가 먼저 나더라고요. 지난 5년의 시간이 아깝고 이런 놈한테 농락당한 내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제 와서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 잊자 생각했고 오히려 더 일에 몰두하며 살았어요. 앞으로 다신 연락할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유미야, 너 왜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어? 갑자기 연락해서 이게 무슨 헛소리야? 너네 엄마 가게 장사가 엄청 잘 된다면서? 우리 사무실 사람들 중에 너네 엄마 가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인터넷으로도 택배 판매하고 있던데?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너 돈도 많이 벌고 부자였으면서 왜 그동안 나를 속였던 거야?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밌냐? 내가 언제 속였다고 그래? 엄마 가게가 장사가 잘 되던 말던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인데? 하루에 매출 얼마씩 나와? 50만 원? 100만 원? 내가 그걸 말해줄 의무가 있니? 아 빨리 얘기해봐. 100만 원을 넘게 파냐고. 평일엔 300 팔고 주말엔 500 정도 팔아. 됐냐? 뭐? 500? 족발 팔아서 한 달에 1억도 넘게 번다고? 쓸데없는 소리 계속 할 거라면 나 오빠 차단한다?
잠깐,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5년 만난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대로 끝내? 일단 이번 주말에 잠깐 만날까? 내가 밥이라도 한 번 사줄게. 우리 유미 뭐 좋아하지? 진짜 정 떨어진다.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5년 동안 쫓아다녔는지. 이제 차단할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실수였다니까? 헤어진 뒤에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우리 엄마가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연락을 다시 했더라고요. 매출이 저 정도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저 인간이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1억 벌면 1억 남는 줄 아나 봐요. 재료비에 인건비도 빼고 월세 빼고 세금도 따로 빼놓고 나면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아니거든요. 저랑 엄마랑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부족함 없이 살 정도는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 옆에서 그렇게 봤으면서 어떻게 모르고 있었는지 그게 더 한심해요. 시험 공부하던 시절에 엄마 가게에 종종 불러서 공짜로 족발도 먹여줬는데 손님들이 포장해 가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나 보죠? 사람이 끼리끼리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봐요. 그렇게 힌트를 주고 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눈치를 못 채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이러는 걸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마을 금고 다니는 아가씨도 너한테는 과분하니까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성희야, 지난 주말에 너가 입고 나왔던 코트 어디에서 샀다고 했지? 그거 진짜 너무 이쁘더라. 아, 그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백화점에서 사주신 거야. 이따 집에 가면 브랜드 이름 알려줄게. 그래, 고마워. 너한테도 잘 어울리는데 내가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알다시피 내가 키도 너보다 좀 더 크니까. 키는 확실히 너가 더 크긴 하지. 그래도 너랑 나랑 똑같은 옷 사면 남들이 보기에 좀 그렇지 않을까? 요즘 누가 그런 걸 신경 쓴다고 그래? 우리 같이 모일 때만 다른 거 입으면 돼. 하긴 너 말도 일리는 있네. 그럼 앞으로 우리 친구들끼리 만날 때는 그 코트 입지 말자. 그래, 나도 이번에 똑같은 거 사면 회사 출근할 때만 입고 다닐 거야. 아무튼 그건 그거고, 너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다면서? 결혼할 사이인데 이제는 우리한테 소개 좀 시켜줘도 되는 거 아냐? 안 그래도 우리 오빠한테 시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오빠네 회사가 워낙 바빠서 아마 다음 달은 되어야지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때 내가 너희들이랑 자리 한번 만들게. 너 남자친구가 무슨 일 한다고 했지? 무슨 회사를 다니길래 그렇게 바빠? 작년까진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연말에 퇴사하고 이번에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했어. 아직 초반이라서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 회사 차렸다고? 그러면 사장님이겠네? 사장은 무슨,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규모도 작아. 프로포즈를 받긴 했는데 오빠 사업이 자리 잡고 나서 결혼하려고. 그래, 괜히 덥석 결혼했다가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해? 망하는 건 괜찮은데 오빠가 너무 바쁘니까 지금 결혼하면 준비도 나 혼자 해야 하고 신혼생활도 제대로 못 즐길 것 같더라고. 오빠 한가해지면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가 고생이 많네. 알겠어, 그럼 다음 모임 때 보자. 저에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자주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5명인데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수다도 떨고 서로 간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친구끼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딱 한 친구가 옛날부터 약간 이상했어요. 친구들 중에 좋은 물건, 예쁜 물건이 있어서 주목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건을 알아내서 다음번 모임에 당당하게 가지고 나옵니다. 항상 본인이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 때도 제가 엄마에게 선물 받은 코트를 입고 나갔었는데 바로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고는 자기도 똑같이 사서 다음번 모임에 입고 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나머지 저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예전 학창시절 때는 철없는 이런 모습이 약간 귀여워 보이기도 해서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이제 다 같이 나이를 30 넘게 먹다 보니 이젠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구들 모두 조용한 성격이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끼리 이런 사소한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싸우기 싫어서 내색 안 하고 넘어갔던 거죠. 저는 3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면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결혼 생각도 하고 있었기에 프로포즈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하지만 한참 바쁠 시기고 이 남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결혼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결코 그것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진 않았어요. 잘 되면 결혼하고 안 되면 헤어진다는 얄팍한 생각이었다면 2년 넘게 연애를 계속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의 한참 바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저는 다음번 친구들 모임에 제 남자친구를 초대해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전까지는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결혼할 사이니까 제 친구들에게 인사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제의 그 친구가 이상하리만치 제 남자친구를 대단하다며 추켜 세워주고 저보고 땡 잡았다느니 요즘 저런 남자를 어디에서 찾냐고 너스레를 떨다가 나중에는 제 남자친구에게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란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따라 왜 저렇게 주책일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약간 불편해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게 잘 놀았어. 너 남자친구 하나는 진짜 잘 만난 것 같더라? 키도 크고 남자가 유머 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능력도 좋고. 맞아. 우리 오빠 좋은 사람이지? 사업만 잘 풀렸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무슨 사업 하시는 거야?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하시는 거면 대단한 일이겠네? 나는 그쪽 분야를 잘 몰라서 들어도 모르겠더라고. 서버 보안 쪽이라는데 내가 자세히 아는 게 없어서 뭐라 말을 못하겠다. 그래도 나름 그쪽에서 알아주는 실력자고 대기업에서 인맥도 많이 있으니까 사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 우와, 요즘 그거 완전 잘 나가는 거 아냐? 나중에 너희 오빠 회사가 엄청 커지면 너는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겠네? 사모님은 무슨... 나는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 열심히 다녀야지. 열심히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부럽다. 나도 어디서 그런 남자 하나 안 나타나나? 너희 오빠 옆에 소개시켜줄 만한 친구 하나 없대니? 나중에 물어볼게. 아무래도 오빠가 공대 출신이라서 비슷한 사람이 많을 거야. 알겠어. 기대하고 있을게. 다음에 또 남자친구랑 같이 한번 보자. 그렇게 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는 기분은 좀 나빴지만 별일 있겠나 생각하고 말았어요. 딱 한 번 소개시켜주려고 보여준 것이 전부였고 그 뒤로 남자친구를 모임에 데려간 적은 없거든요. 지가 관심이 있어봤자 뭐 어쩌겠나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그 뒤로도 점점 바빠졌고 저랑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결혼을 미루길 잘했다 생각했고 한참 이 남자가 바쁠 때니까 괜히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더니 갑자기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대로는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게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준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납득도 가지 않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왠지 붙잡을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이번에는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성희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제대로 설명을 해봐. 너 중남이 오빠랑 헤어졌지? 사실 내가 중남이 오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몇 번 만났었는데 오빠가 술 먹고 나한테 실수를 해서 내 뱃속에 오빠 애가 생겨버렸어.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어제 오빠랑 병원 갔다 왔어. 임신 6주째래. 오빠가 나 책임지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둘이 결혼한다는 소리야? 진짜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너네 진짜 내가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나한테 이렇게 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니?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술이 웬수다 정말. 그 뒤로는 저희 친구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정말 욕도 잘 안 하고 화도 안 내는 친구들인데 두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한 군데라도 부러뜨려놔야 직성이 풀리겠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모임에서 그 친구는 바로 추방되었고 그런 것은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몇 달 뒤에 결혼식 웨딩 촬영까지 해서 카톡 프로필에 올리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남자도 잃고 친구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그 두 사람의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만 받았을 뿐 법적으로 혼인관계건 뭐건 아무것도 아니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는 임신으로 살짝 불러온 배를 자랑하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웨딩 촬영을 했고 정말 뻔뻔하게도 저희 친구들에게 모바일 청첩장까지 보냈어요.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는지 나머지 친구들에게는 다 보냈는데 저한테 청첩장은 보내지 않더라고요. 결혼식은 올해 2월이었고 저희 친구들은 어떻게 결혼식을 찾아가서 깽판을 놔야 할까? 단체로 하얀 드레스라도 입고 가야 할까? 그 두 사람의 더러운 짓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두 사람에게 어떻게든 한 방을 먹여야 속이 시원하게 풀릴 것 같아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그 친구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성희야, 나 어떡해. 무슨 일이야? 너가 나한테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해? 너무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중남이 오빠 회사가 망했대. 직원들 지난달부터 월급도 못 주고 있었나 봐. 은행에서 대출 쓰고 얼마 전에는 캐피탈이랑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데 나 이제 어쩌면 좋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인데 너네 부모님 집이라도 팔아서 빚 갚아주던가. 너는 친구끼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 진짜 심각하다니까? 옛날에 너가 이 오빠 능력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망해버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생각까지 했겠어?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나는 너가 하는 말이 한국말인지 중국말인지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아무 관계도 없는 나한테 헛소리 하지 말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라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이상한 놈 소개시켜주는 바람에 내 인생 완전 망했다고. 그 후로는 다들 예상한 대로 두 사람은 결혼식 직전에 파혼했어요. 제 전 남자친구는 수억의 빚이 생겨버렸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뺏어갔던 그 친구는 뱃속의 아이가 너무 커버려서 이제는 낳는 수밖에 없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부터 생겨버렸네요.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진 몰라도 가장 불쌍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뱃속의 아이뿐입니다. 둘 중에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될지,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이 본인들 인생에 가장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아마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최악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 모두 집안에 돈도 없고 본인들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거든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인생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결혼할 남자의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파혼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제게는 같이 위기를 이겨나갈 만큼의 능력도 있고 솔직히 도와주실 부모님도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 배신하고 다른 여자 만날지도 모르는 남자였는데 제 친구 덕분에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고맙다 친구야. 앞으로 애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 내가 항상 너희 두 사람을 지켜보고 응원할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